1952년 한 실험실에서 수상한 연금술이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돌멩이를 황금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시도였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시도였습니다. 이 엄청난 실험을 시도했던 연금술사는 화학자 스탠리 밀러였죠. 밀러는 초기의 지구 환경에서 유기물이 자연적으로 합성되었던 과정을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둥근 플라스크 안에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와 같은 기체를 담았죠. 이 성분은 과거 초기 지구의 대기권을 채우고 있었을 거라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크 안에 물을 넣고 가열시켰습니다. 가열되는 수증기와 함께 올라간 기체 성분들은 유리관을 타고 연결된 다음 플라스크로 이동하죠. 이 두 번째 플라스크 안에선 전극을 꽂아서 전기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초기 지구의 하늘에서 빈번하게 내리쳤을 번개를 재현했죠. 그리고 다시 바로 아래 기체를 냉각시키는 냉각기를 설치해서 유리관을 따라 첫 번째 물이 담긴 플라스크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 장치에 담긴 기체를 며칠 동안 순환시켰죠. 하루가 지나면서 서서히 실험 장치에 담긴 물의 색깔이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선명한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붉게 변한 용액 속에서 처음엔 넣지 않았던 새로운 성분들이 검출되었죠. 그 중에는 생명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아미노산도 여러 종류 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밀러는 최초로 실험실에서 유기물을 합성한 생명의 연금술사가 되었죠. 이후 그의 실험은 초기 지구 환경에서 유기물의 합성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실험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실험 결과가 발표되고 70년 가까운 긴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실험 결과에 대한 충격적인 분석이 네이처에 발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70년 동안 모두가 간과하고 있던 중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건데요. 바로 실험에 사용되었던 플라스크의 유리 성분이 실험 결과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죠. 그리고 이 오염 덕분에 오히려 실험은 의도치 않게 더 올바르게 진행된 꼴이 되었습니다. 대체 밀러의 실험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최초의 생명의 연금술, 밀러의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험실에선 보로실리케이트 유리 용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성분은 붕산과 규산이온이 들어간 성분으로 높은 온도에서도 깨지지 않고 잘 버티기 때문에 주방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밀러의 실험이 진행되면서 플라스크에 들어있던 용액이 알칼리성으로 변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알칼리성 용액에 의해서 보로실리케이트 유리에 있던 규산염 성분이 느리게 빠져나갈 수 있죠. 결국 의도치 않게 실험에 쓰였던 유리 용기 자체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연구에서 유리 용기에 의한 오염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세 가지 상황을 놓고 실험을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원래 밀러가 했던 것과 똑같이 단순히 보로실리케이트 유리 용기로 실험을 진행했죠. 다음 두 번째는 규산염이 녹아서 빠져나올 염려가 없는 테플론으로 코팅된 용기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테플론 용기로 실험을 하되 안에 담긴 물에 작은 보로실리케이트 유리 조각을 넣어서 실험을 진행했죠.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테플론 용기만 사용한 두 번째 실험에선 새롭게 생성되는 유기물의 전체 양이 확연하게 감소했죠. 반면 보로실리케이트 유리 용기를 그대로 사용한 첫 번째 경우와 테플론 용기 안에 보로실리케이트 조각을 함께 넣어서 진행한 세 번째 경우는 앞선 밀러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훨씬 더 많은 유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분명 보로실리케이트라는 유리 플라스크의 성분 자체가 실험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유리 플라스크에서 규산염이 찔끔찔끔 빠져나오는 화학적인 부식으로 인해서 플라스크 표면엔 작은 틈이 생깁니다. 이러한 작은 틈은 더 오랜 시간 분자들이 담겨서 머무르면서 더 쉽게 화학 결합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의 역할을 하게 되죠. 말 그대로 유리 플라스크가 부식되면서 생긴 이 미세한 상처가 유기물의 합성을 돕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1952년 밀러의 실험 결과는 당시에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유리 플라스크의 부식에 의해서 오염된 결과였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대로 밀러의 연금술은 결과가 오염되어 버린 의미 없는 실험으로 전락하는 걸까요? 더욱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치 않게 실험 결과가 오염되긴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더 제대로 실제 지구의 초기 환경에 가까운 조건이 충족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초기 지구에서도 하늘에서 번쩍거리는 번개와 화산으로 뜨겁게 달궈진 바다, 그리고 규산염으로 가득한 암석의 환경 속에서 유기물이 합성되었을 겁니다. 당연히 지구 지각의 규산염도 이러한 유기물의 합성을 더 촉진시키고 돕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구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던 암모니아, 메테인이 유기물로 침전되었고 대기 중 함량도 점차 줄었을 겁니다. 결국 완벽하게 세심하지 못했던 밀러의 실험 세팅은 오히려 더 사실에 가깝게
지구의 초기 조건을 묘사하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된 것이죠. 오래전 지구에서 벌어졌을 이러한 유기물의 합성 과정은 지구와 유사한 다른 행성에서도 충분히 벌어졌을 겁니다. 과연 지구 생명의 탄생 과정은 지구에서만 벌어진 특별한 케이스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유사한 행성에서도 흔치 않게 벌어지는 우주 보편적인 과정이었을까요? 인류가 언젠가 지구가 아닌 또 다른 생명 탄생의 성공 사례를 발견할 때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얻게 될 겁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